생명선 의원 신장내과 구상근 원장님은 뭐 제가 사실은 시간만 충분하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신대학교 졸업하시고 석사 졸업하시고 한양의대 창원 한마음병원 신장내과 교수, 신장센터장, 현재 고신의대 외래교수,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오늘 자리에 호스트이시면서 생명서 의원 신장내과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예, 사실 처음에 저를 소개해 줄 때 뭐 신장내과 의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제 투석혈관 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끔 뭐 유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그 역할을 바로 구상근 원장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어서 해주실 발표는 조금 전에 김은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토픽을 투석혈관 클리닉을 이끄는 바로 그런 신장내과 의사의 입장에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생명선 의원의 구상건입니다. 처음 이번 세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가혹하게 많은 교수님들 모시면서 15분 만에 끝내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다 15분에 담기에 너무 부족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마 15분 넘을 겁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디스커션 파트에서도 같이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나눠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고신대에서 트레이닝을 했고요. 이제 장기려 박사님께서 초대 병원장이셨고,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장기려 박사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영향력이 큰 분이십니다. 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외과 교수님들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외과 의사는 노력하면 내과 의사 비슷하게 될 수 있지만 내과 의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외과 의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외과의 서전에 대한 프라이드, 굉장히 그럴싸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의학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특히 한창 뇌가 야들야들하고 이제 열심히 하는 시기에 한 20대 후반, 이제 30대 언저리에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따로 들여가지고 전문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허운 원장님 아주 제 동료지만 정말 훌륭한 서전인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운 원장님처럼 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신장내과 의사로서 환자분들 눈치도 엄청 많이 보고 눈치 보면서 맞게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는데, 허 원장님은 도저히 나처럼 눈치를 보면서 말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예상보다 더 눈치를 많이 보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앞에 이제 제가 이번 심포지엄 하면 꼭 간호사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저희 찾아주시는 간호사님들한테 프로그램을 좀 더 이야기를 해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부하는 이제 의사의 영역과 또 간호사 선생님 영역은 또 완전 별개의 전문화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각자 서전 선생님과 피지션과 너스 선생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들이 다 있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천자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하는 거에서, 제가 초음파 보고 이거 혈관 쓸 수 있어 다 하더라도, 저희 병원에 이제 투석을 같이 저랑 같이 오래 일을 했던 이제 저희 투석 경험이 있는 수 선생님한테 같이 이 혈관 찌를 수 있는 혈관인지를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찌를 수 있겠다 하면은 좀 더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 조각들 가지고 제일 멋진 그림을 만들자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진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명선 의원은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잘하는 영역이 다 서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안전뱅이가 눈이 되고, 그리고 장님이 발이 되어서 서로 도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중국어 하고 이 사람은 한국어 하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건 바벨탑입니다. 이제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다가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결국 완성을 못 시키게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석실에서 진료를 하고 우리 혈관 클리닉 진료를 하고 하면서 사실 공통된 의료 용어로 해부 생리학적 용어를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지, 거기 뭐 안쪽에 있는 혈관 뭐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부 생리학적인 투석 혈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심포지엄을 만들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세션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같이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다 남으셔서 에어랩 받아가시고 메디큐브로 미용하시고 스타벅스 상품권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조혈관과 자기혈관부터 일단 이야기를 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 팔인데요. 왼손, 오른손입니다. 네, 두 상황이 좀 달랐는데 왼손에 보면 손등에 혈관이 통통하게 이제 혈관이 잘 보이는데 오른손에는 혈관이 싹 말랐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혈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혈관이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인조 혈관은 그냥 튜브거든요. 튜브를 이렇게 만졌다가 눌렀다 뗐다가 해서 문질러도 이게 신축성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뭐 문헌상에는 한 300배 정도 엘라스티시티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제 자가혈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갑작스럽게 막히는 경우들, 이 사람 막힐 거라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막혔어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뭔가 막힐 거라는 신호들을 주고 협착이 진행을 하다가 혈전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펌하게 만들어졌던 이제 스롬부스, 오거나이즈 되고 펌한 스롬부스가 있고, 이 시기에 같이 혈류가 막히면서 생긴 프레시안 스롬부스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고, 초음파를 봐도 헤테로지너스한 그런 에코제네시티를 보입니다. 보면 나가는 유출로에서 이제 애뉴리즘이 있고 나가는 유출로가 좁으면은 거의 폐색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터뷸런스가 잘 넘어가지 못하고 와류가 생기고 혈전이 진행하면서 막히게 되는데요. 인조혈관 같은 게 좀 다릅니다. 인조혈관은 앞에 투석 잘 되고 갔고 지혈도 잘 되고 전혀 문제 없었는데 VP 괜찮았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막혔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인조혈관에 보면 다 굉장히 호모지너스한 그냥 거의 간 막힌 스롬부스들은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 다 문지르면 부스러지는 프레시 스롬부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조혈관과 자가혈관의 혈전증이 생기는 게 다른 겁니다. 혈전증에 앞서서 AV 피스출라 같은 경우에는 스릴이 저하되고 지혈 연장 등 이상이 보통 선행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펌하고 오거나이즈된 스롬부스 차입니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아까 전에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 몇 달 지나서도 이제 뚫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DVT 같은 경우에도 스롬부스가 차 있던 혈관들은 나중에 그걸 스롬부스를 제거하더라도 혈관 벽의 기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스카가 남고요. 그런 것들이 혈관이 오래 막혀 있는 혈관을 무리해서 살릴 필요가 별로 없다. 살려도 재미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인조혈관은 자가혈관 같은 경우에는 엔도셀리움이 안티스롬보제닉 이펙트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내피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성이 없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땀을 뻘뻘 흘리거나 아니면 살살을 심하게 한다든지 투석하면서 혈압이 뚝 떨어졌다든지 했을 때 자기 혈관은 어느 정도 신축성이 크게 작아지면서 피를 어떨 때 흘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조 혈관은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가 그 자리에서 잠깐 머물러 있게 되는데, 허 원장님 오늘 오전에 코멘트 하신 것 중에서 피가 조금 머물러 있으면은 한 수십 초 내에도 혈전들이 생기고 막혀버린다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지혈 연장이나 VP 상승 같은 선행하는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대개는 프레시 스롬부스가 인조혈관 내부 내지는 인조혈관에 연결되어 있는 스텐트까지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전 제거한 후에도 건체중이나 제수량, 혈압 상태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한 2년 동안 혈전증을 했던 한 900케이스 정도를 비교를 해보아도 자가혈관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쭉 막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다 치면은 인조혈관 같은 경우 한 달 이내에 급격하게 막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직 뭔가 지금 나에게서 서큘레이팅 볼륨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컨디션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에게 건체중이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7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한 2년 전에 라이트의 브라키오베질릭 포함 유룹을 저희 병원에 조성한 분입니다. 환자분은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동안에 시술이 2번 정도 유출로 협착이 있어서 필요했습니다. 그 외에는 혈관 전혀 문제 잘 쓰시던 분인데 4월 달에 혈전증이 갑자기 생겨서 오셨는데 와서 바이탈을 해보니까 하트레이트가 3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붙여가지고 보는데 싱글리드지만 사이너스 포즈가 한 3초씩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 여쭤봤죠. 근데 뭐 어지럽진 않느냐. 요즘에 안 그래도 대학병원 인제대 카디오에서 약물 조절 중에 부정맥 진료를 보고 있는데 환자는 어지럽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뚫고 보내드려도 또 금방 막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혈관은 열었는데 이제 환자가 어지러움 특히 70대 어머니들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나 허리 부러지시면은 와상으로 지내면서 합병증 시작입니다.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레이트나 심장에 대해서 심박동기 같은 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순환기내과에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보고 이번에 약 조금 바꾸고 뭐 좀 하고 하는 동안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에 5번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제 주치 선생님, 이제 부산에 있는 모투석실인데 주치 선생님과도 연락이 잘 되고 환자분 보호자분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진료 빨리 팔로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근데 그쪽에서 카디오 선생님도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면서 레이트 컨트롤을 약제를 조절을 하면 성공했습니다. 이제 인공 심박동기를 이제 영구형을 넣는 거에 적응증이 되지 않아서 레이트 컨트롤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절이 되고 이제 거의 지금 4달, 5달 동안 안 막히시고 그냥 혈관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구형 심박동기를 넣는 기준에 보면은 가역적인 이유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 넣을 수 있습니다. 대사성 원인, 약물 원인, 감염 원인, 허혈 원인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인조혈관도 뭐 짧은 시간에 몇 번 막혔습니다. 그럼 이 혈관 포기해야 하나요?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70대지만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분인데 요거 포기하고 그 다음 혈관을 뭘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투석 혈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카디악 어리드미아로 인한 스롬보시스가 자꾸 반복되는 분이라서 서로 같이 의논을 하고 지금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하셨지만 혈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아마 또 몇 군데 병원을 거쳐가셨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도 한 2년 전에 레프트 상완에 이제 인조혈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히스토리가 이것도 주치쌤께 들었는데 과거에 무용을 하셨던 분이고요. 키는 163 여자분인데 몸무게는 40kg 언저리. 근데 콩팥이 나빠진 이유가 이제 다이오렉틱스를 라식스를 부기를 빼기 위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라식스 어뷰즈를 했던 분이고 콩팥 기능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환자분은 몸이 붓는 느낌과 체중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기저혈압이 100이 안 되시거든요. SBP가 100이 안 되는데 투석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몸무게 좀 붓는 것 같아 하면 이제 소변이 안 나오시니까 설사약을 먹고 변을 보시고 탈수를 막 자꾸 조장하시는 거죠. 인조혈관이 자꾸 막힙니다. 투석실에서 계속 혼나고 수 선생님과 맨날 싸우고 투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몸무게를 빼는 게 아니라 볼륨을 들이면서 투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면은 약을 먹고 세차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 1월달에 오셨을 때 당신은 이렇게 하면 혈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조혈관은 이대로는 무조건 막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분이 막 화가 난 표정으로 막 아내를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한 3달은 안 막히고 쓰셨습니다. 3달 넘게 한 5달 정도. 지혈 연장이 유출로에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BTA를 하고 또 잘 쓰셨는데 그 다음에 한창 혼내고 나면은 또 좀 버티시다가 또 이제 계속 제거 행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복이 되니까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조혈관을 유지하는 거는 어렵겠다 말씀을 드리고 딱 히스토리나 병력이 정신과 교과서에 나오는 거식증, 아노렉시아 너보자의 히스토리입니다. 무용하신 분, 엄청 키 크고 빼빼하고 제거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병식이 없고 치료가 어렵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혈전증으로 오시지만 혈전 시술하는 것도 비용이지만 사실 보호자분들, 저희가 보호자를 혼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호자를 요구를 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오실 때 보호자분이 따라오시려고
자기 듀티를 일하던 걸 갑자기 중단시키고 오고 휴가를 내야 되고 그렇게 오시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고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들이 따로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당신은 다음 혈관은 어떻게든 자가 혈관을 만들어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브라키오베질릭 트랜스포즈드 AVF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반년 정도 한 번 PTA 한 거 외에는 막히지 않고 잘 쓰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투석실에서 알고 있는 환자의 정보, 그리고 우리가 와서 알게 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런 의사소통이 항상 아름답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이분은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굉장히 너무나 신사시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한 3년 전에 이제 어퍼암 스트레이트 그라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딱 히스토리 보면 환자는 지금도 하루 한 갑 이상 담배 태우시고 몸무게는 50kg 정도 되는데 몸무게는 3.54kg 빼고 투석 시간은 4시간 안 채우고 중간에 빼달라 해서 3시간 반 하는 사람. 딱 어떤 사람인지 이제 견적이 나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환자분이 2023년에 혈관 한번 보러 오신 다음에 그때 시술이 필요 없고 혈관 괜찮습니다 듣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한 2년 더 지나고 나서 혈관에 막혀 오셨습니다. 네, 막혀서 오셨는데 또 한 일주일 내로 이제 그 당시 오셨을 때 말초 부종이 별로 없고 환자 혈압은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체중을 좀 올려보시면 어떻겠느냐고 권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막혔죠. 그러니까 환자는 난리가 났습니다. 투석혈관 클리닉에서는 야 너희들이 제대로 시술했냐, 대충 한 거 아니냐 하고, 투석실에 가서는 너희들이 투석 클리닉 가보니까는 몸무게 잘못 맞춘 것 같다던데 뭐 네 투석을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환자분이 이런 캐릭터는 이제 투석실을 잘 엎으시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수 선생님도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서로 속상하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환자를 뭐 제대로 평가를 하신 거 맞느냐, 정말 여기서 혈관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냐, 몸무게 올리란 말만 맨날 반복하고 생명선 초심을 잃은 거 아니냐, 네. 좀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정말 송구하고 초심을 잃은 건 아닌지를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환자분이 그러고 나서도 계속 몇 번 오셨어요. 맞추기 위한 과정들이 있고 도와드리고 나서. 근데 어쨌든 환자분이 이대로는 끌고 갈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반대쪽에 혈관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쨌든 인조혈관의 유효순환 혈액량을 계속 유지하고 덜 막히게 하려면 이제 혈액투석 환자는 따로 몸무게를 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틀이나 3일 동안 쌓여온 나의 잉여 수분을 투석 때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기에서 바로 물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혈관 안에 드는 돌아다니는 플루이드 볼륨을 먼저 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헤모다이나믹한 인스테빌리티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투석실에서는 혈압 괜찮았는데요 하고 가시는 분도 집에 가셔서는 맥 못 추고 어지럽고 누워만 있었는데 스릴이 갔습니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딜레이드 하이퍼텐션도 발생이 가능하고, 증상도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잠긴다, 귀가 멍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증상도 아예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체중을 절절하게 설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투석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말초 부종이 없으면서 피 부종은 생기는 사람, 말초 부종은 있는데 볼륨은 혈관 안에서는 볼륨이 없는 사람,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걸 평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간 기능, 심폐기능, 영양 상태, 그리고 환자 담배 태우는 사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적절하게 건체중 설정했는데 투석 세션당 얼마 뺄 수 있느냐, 보통 건체중의 4% 이내 빼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뺄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자기 건체중은 50kg지만 한 2kg 안으로 빼면은 문제가 덜할 건데 환자는 4kg 이상 불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2kg만 뺀다 하면은 이 사람은 계속 차다가 폐에 붓고 응급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과도 싸우고 또 투석실하고도 이제 싸울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저희 쇼츠 이렇게 막 출퇴근을 넘기다 보니까 빈지노 가수고 스테파니 미초바라는 모델이라는데 이제 부부거든요. 싸움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싸움의 원칙에서 얼굴 때리지 않고 복부 위주로 가격하고, 저도 부부 싸움 하는데 얼굴엔 표 많이 안 나죠. 주로 복부 위주로 맞아서 생각보다 잘 안 터지네. 자, 그리고 이건 농담이고요.
예, 욕하지 않기, 상처 주지는 말 하지 않기. 이제 환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도 환자가 욕하면 저는 그거는 일단 무조건 따끔하게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기 위한 괜히 문제에 대한 화가 나니까 상대를 되게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거, 오늘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부부는 한 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게 아니고 보통은 부부가 한 팀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부부 간에 싸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투석 환자를 보는 투석실, 투석혈관 클리닉,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다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와 싸우는 것인데 사실 보면은 서로의 탓을 하거나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환자분께도 같은 팀끼리 서로 잘해주려고 같은 목적으로 당신의 병과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축구 선수로 치면은 네가 공격을 잘못해서 네가 수비를 잘못해서 싸우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케이스를 몇 개 더 보겠습니다. 환자는 동맥압의 부족으로 내원한 5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RCAVF를 만들었는데요. PTA를 하고 이제 PTA를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동맥압이 딸려서 오셨습니다. 그때 혈관 지도를 제가 그려놨던 부분인데요. 문압부 주변부에 협착이 있고 돌아가는 손등으로 도는 플로우가 이제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환자분께 여기는 자꾸 좁아지는 분이고 잘 좁아지는 곳이니까 혈관에 정기 평가를 하고 필요하면은 손을 봐드리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환자분은 팔로우 로스가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후 다시 오셨는데 또 이제 압이 딸립니다. 이제 투석이 제대로 안 돌아간답니다 하고 오셨는데 이쪽 협착이 다시 심해지면서 캐듈레이션 세그먼트는 혈류가 부족하고 손등으로 돌아간 혈류가 많아지면서 이쪽은 더 볼록하게 많이 커졌습니다. PTA를 하면서 혈류는 많이 호전됐는데 많이 좁아진 사람에서 많이 아프거든요. 환자가 굉장히 아파하시고 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진통제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환자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그러면 요거 치료하고 나면은 손등으로 돌아가는 볼록한 거는 좋아집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미 커진 거는 좋아지진 않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진 않는데 근데 요게 더 이상 더 커지는 것들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원장님이 신체 검사를 늘 하시는데 신체 검사한 거 스릴 좋고 투석이 돌아가니까 이런 병원 가가지고 쓸데없이 시술하고 할 필요 없다. 병원 갈 필요 없다. 가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이쪽에서는 스릴이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로 못 올라가서 그렇지 손등으로 돌아가는 혈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표가 안 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시술들을 하지 않으니까 체크 받으러 오시라고. 아까 전에도 서베일런스 이야기를 하면서 서베일런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서베일런스에서 불필요한 시술로 연결되는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러 오시면은 저희가 보고 필요 없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갔는데 투석실 가서 그러니까 이 1년 전에는 액세서리가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환자분이 요거에 대해서 좀 업셋해서 가셨고 바로 투석실로 돌아가셔서 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해서 보냈는데 당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나서 와서 불만을 표시한다. 클리니컬 인디케이터가 있는 분을 의뢰를 드리고 있고 문압부 주변에 스릴에 이상이 없었다. 당신 병원에 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냐 이렇게 정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저희도 클리니컬 인디케이터가 있는 분들께 시술을 하고 있고 서베일런스 단독으로는 시술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문압부 주변에 스릴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바늘을 찌르는 자리로 올라가지 않는 플로우였던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아까 전에 환자분이 이제 김은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와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저는 약간 고요 속의 외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의 동동다리 지나가면 아이 도라이, 아기 공룡 둘리로 변하거든요. 특히 중간에 의료인이 아닌 환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완전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였는데 뭐 캬, 커, 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통 이제 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바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건 천자식 혈전 흡입으로 내원한 분이신데요. 이제 평소 투석에 문제가 없는데 찔렀는데 혈전이 흡입됐다. 그리고 잘 못 찌르겠다 하고 오신 남자분이시고, 근데 와서 보니까는 혈관은 아주 좋은데 실제로 최근에 찔렀던 것들 혈관 루멘 안에 정확하게 안 들어있고 혈관 벽에 닿은 상태로 바늘을 당기면 혈전처럼 끈적하게 딸려 나오는데 그런 걸 침륜 손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침륜이 생기면은 헤마토마가 참 혈관이 깊어지거든요. 한 1cm 정도 깊어지니까 더 찌르기 어렵고, 이제 그 자리를 찌르려다 하면 더 깊어지니까 지혈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악순환을 돌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나 극단적으로는 앞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하벽 천자를 하면서 슈도의 뉴로즘이 크게 생긴 환자죠. 이제 찔렀는데 혹이 생겼는데 크기가 점점 더 커졌다. 지혈이 안 되고 VP도 같이 높다. 예, 나가는 아치에 같이 문제가 있어서 피가 못 빠져나가고 압이 높으니까 슈도가 더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했고 혈관 구멍이 너무 커서 이제 리페어가 안 돼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저희가 말 잘못하면 투석실 가가지고 야단이 나겠죠. 예, 아까 전에 뭐 하이 좋은 혈관을 찔러가지고 왜 이렇게 혈관을 찔렀지? 내가 만든 좋은 혈관을 뭐 저희 병원 예전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 내 좋은 혈관 뭐 투석실 다 망쳐놨네 이런 멘트를 하시는 시니어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자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양궁선수 우리나라가 전세 제일 잘 쏜다. 우리 투석실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간호사들 찌르는 거 말도 못한다. 우리나라랑 일본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손기술 좋고 제일 잘 찌르는데 10점만 맞출 순 없다. 한 번씩 삐끗하는 수가 있는데 야, 너 10점 안 맞추기만 해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선생님 앞에서는 긴장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삐끗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혈관을 찔러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더 간호사 선생님도 편하게 잘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더욱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의학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든 그리고 중재를 하는 사람이건 수술하는 사람이건 간호사 선생님들이건 우리가 다 같이 전문성을 토대로 같이 다각제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된 용어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자가혈관과 인조혈관 동정맥류는 발생 양상이 다르고요. 이제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폐색이 가능한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케이도키에서는 이제 서베일런스가 모니터링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 많이 약해진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베일런스가 해로운 것은 아니고 인디케이터가 없는 단순 감시 소견만으로는 뭘 하면 안 되고요. 병이 있는 걸 놓치지 않고 병이 아닌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혈관 통로 진료를 통해서 환자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잘 존중하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그 핵심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상근 원장님 거기 계속 서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김은세님하고 정지용 선생님 두 분께 마이크 주시고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구상근 원장님께 먼저 들어온 질문입니다. 투석 종료 후 바늘 제거할 때 바늘의 끝 또는 천자 부위에 혈전 덩어리가 보인다면 혈관 센터로 바로 진료를 보게 안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침륜 손상의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든지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환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원하신다면은 이제 권해 보시고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스릴이 그 전후로도 다 스릴이 좋고 그 바늘 빼고 바늘의 이제 업스트림, 그러니까 상류 쪽, 그러니까 근위부와 원위부 양쪽에서 다 스릴이고 혈관 흐름이 적절한 스릴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이제 요거는 침륜이었을 가능성들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투석 혈관 클리닉이 가까운 클리닉이 너무 없는 곳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피지컬이 안정적이라면 다음 투석 오셨을 때 천자전에 다시 잘 평가하고 돌려보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특히 뭐 병원이 이걸 봐줄 수 있는 병원이 멀지 않다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볼 수 있는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들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초음파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혈전증과 침류는 확연하게 바로 감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 병원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김은현 선생님과 정영희 선생님 두 분께서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가 매번 와서 투석하기 싫다고 하면 가끔 있죠. 안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말고 환자 입장에서 좀 더 가슴에 와닿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할머님 환자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냥 죽지. 내가 왜 투석을 시작을 해서. 너무 힘들다. 오기 싫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은 이분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거부하고 하시다가 요독증 막 생기면서 힘들어서 입원을 해서 투석을 하셨잖아요. 카테터 넣으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컨디션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 좋아졌지? 라고 하세요. 그랬으면 그러면 처음에 투석하기 전에 어떠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하세요. 잠깐 멈칫하세요. 그때 밥도 못 먹고 힘들었지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투석을 안 하셔서 더 힘들었던 거고 지금은 투석을 잘 하고 계시니까 이만큼 좋아지시고 밥도 잘 드시고 좋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렇게 또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도대체 투석을 얼마나 안 받아야 죽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게도 정말 직관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고 그렇게 거부하시다가 결국은 응급실로 오실 거고 처음에 투석할 때 힘들었던 상황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환자분도 힘들지만 가족분들도 너무 힘들다. 비용도 몇 배로 더 들어간다. 중환자실 가고 싶으시냐라고 하시면 조용히 오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 이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질문을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 신장학회에서 제공한 전원 기록지가 있는데, 권장되는 전원 기록지가 있는데, 학회나 뭐 또는 그 투석 간호사 학회에서도 있겠죠. 그런 권장되고 있는 학회에서 권장되는 전원 기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뭐 많이 파퓰러하지 않다면 개별화된 전원 기록지의 일원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KSN 대한신장학회에 들어가 보면 작년 10월인가 그쯤에 그 지금 말씀하신 전원 그 회신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양식이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전에 어디에선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저희 지금 투석 간호사회에서도 지금은 현재 모든 병원들이 그런 뭐 투석 환자의 정보 같은 양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내 병원마다 우리 병원의 스타일에 맞춰서 다 작성을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많은 다양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실 때 오실 때 그 전원일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도 전원일지를 작성을 하네? 내지는 이거 뭘 써갖고 온 거지?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정말 잘 써가지고 오신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투석 간호사에서 저희 그 투석실 전원일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그 통일이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 지금 곧 준비가 지금 남합리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아마 공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통일시키는 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지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질문해 주신 분이 아주 꼭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무엇이든 질문해 주세요라는 것을 거의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 마침 알맞는 세션에 알맞는 그 질문들이 구상권 선생님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방 몇 시까지 빌리셨어요? 이거를 시간은 충분하고 그렇습니까? 네. 네, 시간 제한이 보통 있던데 호텔 방 빌리는 게 자,
첫 번째입니다. 구상근 원장님, PTA 후에 최대 몇 시간 이내에 투석을 진행해야 되나요? 즉시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해도 되고 즉시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가끔씩 봤을 때 정말 천자구역의 상태가 너무너무 나쁘다든지 혈관을 오늘 하지 말고 좀 쉬었으면 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네, 사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면은 이제 당일에 바로 투석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조혈관 환자입니다. 금요일 내원하셨을 때 토탈 오클루전으로 스론백토미 하였는데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또 부류가 전혀 없어서 다시 혈관외과에 보냈습니다.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조혈관 환자이고 금요일날 왔는데 완전 막혀 있어서 스론백토미하고 금요일날 뚫었다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날 환자는 다시 왔는데 월요일 왔더니 또 막혀 있더라. 인조혈관이. 뚫은 곳은 혈관외과고.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히스토리는 대부분 인조혈관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투석을 하고 나서 다시 원래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혔을 만한 원인들, 이제 건체중이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되었거나 몸무게를 환자가 많이 부르고 많이 빼는 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께도 좀 그런 교육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보면은 화목토 오후 세션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원래 자기 시간에 오셔가지고 투석하려고 보니까 막혀 있습니다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하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도 대기가 있으니까 당일에 바로 뚫고 보내드려도 가서 투석할 시간이 한 2시간도 채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적어도 폐부 정도 당장 다음 세션까지 안전하게 들려면 몸무게를 또 많이 걸게 되는데, 그러고 혈압이 떨어지면 또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투석실 상황이 괜찮은지를 여쭤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한 번 정도를 추가 세션의 투석이 가능한지를 꼭 여쭤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가 일주일에 10kg를 이제 잉여 수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3번에 빼는 것과 4번에 나눠 빼는 것은 다르고, 그 중에 또 한 번은 이제 요독을 제거하지 않고 아이솔레이티드 UF를 걸면 훨씬 더 혈압이 덜 떨어지고 또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를 투석 한 번 더 하는 걸 너무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 같은 것도 좀 지켜서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는 사실 이거 조금 의도가 있는 질문 같은데. 저한테 하시는 저격 말씀이었을까요? 근데 로컬 혈관외과에 보냈는데 금요일에 뚫었는데 월요일날 또 막혔다. 뭐 이런 뭔가 약간 원망 섞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있어요, 허운 원장님. 보통 서전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술 마무리하실 때 느낌이 보통 좀 있다고 하시던데. 네, 진짜 있나요, 그게? 수술 마무리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이제 버릇처럼 하루나 이틀 뒤에 부르는데, 이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은 지금 뭐 수술 리비전이든 뭐든 하고 나서 이게 막힐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요즘 오랫동안 괜찮을 것 같다. 이건 네. 금방 올 것 같다. 뭐 그런 네네, 느낌.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아웃플로우가 문제가 되면, 아니면 뭔가 혈관이 너무 당긴다든지, 뭐 같은 협착이라도 진짜 혈관이 두꺼워져서 생긴 협착이 있고, 인조혈관과 정맥문화부가 이게 정맥을 끌어당기면서 스트레칭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플로우가 안 좋아질 만한 상황이 본인은 알거든요. 사실 수술한 사람 자기는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왔는데 뭐가 안 좋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구나,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허원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연결을 했던 건데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PTA 하고 오셨는데 어떤 환자분께서 혈종이 생겼습니다. 찜질해도 호전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다시 투석혈관 센터에 보내야 할까요? 라고 허원 원장님께 여쭤보셨습니다.
PTA 한 부분에 혈종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보통. 네. 그래서 PTA 자체가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들 발표에도 있었겠지만 혈관 내에 내막을 우리가 일부러 찢고 그걸로 인해서 내경이 조금 넓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은 그 과하다는 게 공격적인 시술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혈관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이 정도 풍선이 아니면은 혈류량은 의미가 없다. 늘어난 혈류량이 의미가 없을 때 그런 풍선을 선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게 주변에 이제 피가 번져 나오면서 마치 헤마토마가 차고 그것 자체가 또 혈관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특정 부위가 압력이 더 걸리고 헤마토마가 더 차고 그래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그 투석이 안 되면 이것도 역시 그것 때문에 투석이 안 되면 혈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투석 혈관 그 센터를 보내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찜질이나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멍을 빨리 가라앉을 거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허운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투석 중에 도류 증상 호소 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투석 혈관을 만들면 아까도 LR 션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저항이 낮은 어떤 정맥에 흘려보내면서 그 밑단으로 주로 손이죠. 손이 이제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이 있고 그냥 수석 시에 손 잠깐 저리고 많은 분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손가락 끝이 네크로틱 체인지가 오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이스케믹 그러니까 스틸 피노미난 자체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그게 이제 뭔가 처치를 해줘야 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의료인들이 잘 봐줘야 되는 건데 당장 손이 너무 저리다 그러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일단은 머릿속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런 증상이 이제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분, 자네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증상을 느끼고 있는지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양손을 만져보고 지금 제가 이제 허혈에 대한 어떤 그 심각도를 평가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ABG가 있는 팔 손을 한번 만져보시고 반대쪽 손도 만져보시고 여기가 실제로 차갑고 컬러 체인지가 있으면서 이거 피가 안 가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는 사실은 다 알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 정도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충분히 다 알 거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많이 아프고 이전하고 다르니까 그런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잘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할 때 그 ABF나 ABG 인플로우를 한번 싹 눌러보세요. 쫙 눌러가지고 손가락이 색도 돌아오는 것도 보여주고 뭐 그 즉시 증상이 또 좋아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환자 옆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대부분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구상권 원장님께 질문이 10개 들어와 있어서 연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니들링 후에 바늘 찌른 부위에 딱딱하게 자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혈관 혈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천자 부위는 매 투석 시마다 돌아가면서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니들링 후 찌른 부위에 딱딱하게 자국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투석 환자분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피부나 피하 조직에서도 바늘을 찌르고 나서의 이제 트러블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피부 자체가 어떻게 변형되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더 득을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아까 전에 찜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냉찜질, 온찜질, 그러니까 투석을 한 날에는 어쨌든 니들을 찌르고 니들로 인한 인저리가 생겼을 때는 이제 차갑게 찜질할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시면 적어도 헤마토마가 차는 부분들로 인한 혈관이 이제 변형은 좀 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께 그런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찜질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수술 후에 냉찜질, 온찜질 번갈아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무조건 교대로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처음에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24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냥 온찜질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전에 그 먹는 걸 빨리 빠지는 것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세혈관들이 확장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있는 이제 체액 저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빠지게 하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온찜질을 합니다. 근데 항상 특히 감이 좀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센서리가 떨어진 분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호자분이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고 보냅니다. 네. 질문의 그 의도를 살펴보면 냉찜질과 온찜질의 차이를 묻는 건데, 이게 발목 뼈었을 때 온찜질 하시면 더 아프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 더 아프고 염증이 더 조장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멍을 더 빨리 푸는 거는 무조건 온찜질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 혈정이 좀 과하게 있거나 그러면은 냉찜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 혈관이 좀 수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종이 더 퍼지는 걸 막는 거고, 이미 생긴 혈종은 흡수를 시켜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온찜질을 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투석 중에 정맥압이나 동맥압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그리고 또 천자가 어렵거나 또는 너무 많이 붓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터벤션 협진을 드렸지만 인터벤션 센터나 또는 투석혈관 클리닉 등에서 초음파상 협착이 있지만 지켜보겠다라고 회신을 할 때는 왜 그런 건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나는 진짜 뭔가 이거는 빨리 안 보내면은 투석혈관 망가질 것 같아서 빨리 보냈는데 그렇게 회신이 오면은 좀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침륜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제외한 천자 구역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은 사실은 추가로 손을 대서 PTA를 해가지고 얻을 만한 베네핏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멍이 들고 주변으로 이제 찔렀던 자리가 주변에 멍이 들고 헤마토마가 차니까 좀 더 붓고 이런 다양한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봤던 환자라면은 그런 이유로 추가적인 시술로 개선할 게 없어서 요걸 멍 빠지는 걸 좀 기다려 보시고 천자구역을 어떻게 옮기십시오 이렇게 회신을 드렸을 것 같고, 혹시나 다른 클리닉에서 그런 답을 받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시면 저희한테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러 보내주시면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투석혈관 진료를 더 많이 보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제가 무시했던 게 뭐였냐면, 이걸 어떻게 천자하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를 무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료 초반에.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천자하지? 저는 이제 항상 뭐 초음파 보고 천자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제 전혀 이제 그 투석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분명히 이제 대학에서나 다른 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서로 의사소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걸 왜 못 찔러 그러면 네가 와서 찔러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예전에 펑캐스 삽입을 했는데 자꾸 안 돼가지고 뭐 리포지션 해주세요, 다시 넣어주세요 했는데 이게 이제 중환자실이나 뭐 그런 데 있을 때 하고 인터벤션 안지오 침대 누웠을 때 하고 뭐가 좀 달라지는지 거기에서는 또 잘 된다고 온단 말이에요. 뭐 또 다시 CRRT 연결하면 또 안 되고 그런 경우 너무 많고, 그래서 뭔가 안 된다고 보낼 때는 안 될 만한 그런 고충이 있는 건데, 그죠? 예, 그래서 보낸 건데, 근데 여기서 질문을 이게 잘 보면은 질문자는 정맥압이 너무 높아서 보냈다든지 동맥압이 너무 낮아서 보냈던지 천자가 너무 어려워서 보냈던지 이런 고충이 있었단 말이에요. 팔이 좀 붓는 것 같고 이런 고충이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투석혈관 센터에서는 해결하거나 뭐 넓혔다든지 뭐
리비전을 했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고 관찰하겠다라고 회신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박구 선생님 혹시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뭔가 동맥압이 너무 딸려가지고 투석이 안 됩니다 하고 환자가 왔는데 우리 서울산모병원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진 않죠. 대개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투석실 환자면은 제가 좀 지켜보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의뢰가 왔는데 그런 경우는 안지원은 저는 무조건 하거든요. 외부에서 의뢰가 오면. 그래서 그 무슨 사정일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뭐 세팔릭 아치 같은 경우에 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뭐 지혈 장애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안 지원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뭐 좀 접어서 그랬나? 뭐 그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초음파를 보고 안지오 하기 전에 초음파를 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보내주신 센터에서 굉장히 원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는 뭐 별거 없다고 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많은 원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성권 원장님은?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실제로 양치기 소년처럼 투석실에서는 아까 전에 사실 이제 바늘 뺄 때 뭔가 쭉 딸려 나오는데 이걸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들도 사실 뭐 병원 가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던데 왜 보냈냐 뭐 이런 원망들을 받을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하는 게 이게 호스트가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주차는 다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자를 제가 이제 로컬 투석실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저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는 투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혈이 점점 안 되고 뭐 지혈 시간이 점점 연장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상권 원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원장님이 뭐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없으니까, 초음파를 봤는데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없으니까 뭐 3개월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통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인공신장실에서는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클리니컬 인디케이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관찰하자고 돌아오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사실 아까 전에 답변 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결국 이게 중재 시술이나 수술적인 교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정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혈관이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투석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바늘 팁의 위치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벽의 딱 한가운데에 떠 있는 넓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니들 팁이 혈관 벽에 가깝게 있다든지 꺾이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바늘이 분지되는 자리라든지 밸브 위치 이런 데에 니들 팁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실제로 클리니컬 인디케이터가 있게 나타날 수 있고, 바늘을 빼고 쭉 평가했을 때는 혈관이 문제없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디를 찔렀는지를 이제 팔을 꼼꼼하게 눈으로 보면 최근에 바늘 위치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찌를 만한 자리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 다시 한 번 더 그런 문제가 있어 오시면은 찌를 만한 자리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마킹을 하고 좀 치료를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니들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도 회신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한테 보내지 않으셨어요. 환자 가서 뒤집었는지, 야 가서 괜찮다는데 뭘 택시 타고 갔다 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공신장실에서 환자를 보내주시면 그 인공신장실 간호사들 진짜 귀신같이 찾아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낼 때도 정말 충분히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정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신장내과 의사로서 가끔 그런 이제 후배들 인공신장실 또는 이제 펠로우 전공의들에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요즘 뭐 AI 로봇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고체 신염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만간 꼭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두 개만 남을 것 같다. 바이옵시 하는 거하고 슬라이드 밀기 그거 말고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있겠느냐. 사고체 신염 환자가 왔을 때 그걸 이제 투석혈관 쪽에다가 대입해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AI나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김 선생님께서는 이 천자를 투석혈관 천자를 AI와 결합된 로봇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못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투석혈관 수술도 마찬가지고 인터벤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제 환자가 500명 있으면은 500가지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500가지의 투석혈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공신장실에서 그 최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계시는 투석혈관을 관리하고 계시는 투석혈관의 건강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자부심을 좀 느끼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